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68페이지죠. 예. 자, 지난주가 마무리된 게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에 배운 게 토지이동이죠. 예,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이동이. 자, 요거죠. 요거요. 토지의 표시를 뭐예요? 원,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뭐예요? 변경, 그 다음에 발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만, 우리 전 시간에 요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소재. 자, 지번. 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자, 그럼 봐봐요. 보통 공부하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어요. 어때요? 자, 앵무새처럼 외워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이런 분류 이제 맹목적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하거나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되고요. 그러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하는 것,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 사유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물어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봐봐요. 자, 분할은 어때요? 토지 이동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죠. 나누죠. 여기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있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를 뭐예요? 변경하는 거. 그렇죠?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그러니까 보통 보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암기를 해놓고 써먹지를 못해. 자,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장기전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은 어때요? 토지 이동 사유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합병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요 두 페이지를 이렇게 합치는 거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열어놨죠. 경계 없어졌죠. 좌표 두 개가 없어졌죠. 그럼 봐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마하는 거.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이동이란 요번에 이제 욕심을 내지 말고 이번 달 것에 토지 이동이 뭐냐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맞죠? 여기 뭐가 있어요? 지목. 여기 봐봐요. 지목.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뭐예요?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임에서 더 뭐가 달라졌어요? 요거요. 요거. 지번이 달라졌잖아. 산 7에서 7번으로 가죠. 만약에 그걸 가정하에 동안 지번이 변경됐으니까 등록전환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몇 필지예요? 한 필지요. 나눴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거 버무리면 뭐가 나와요? 지적 측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 그러면 지적 측량이나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것. 이게 지적 측량이죠. 근데 봐봐요. 합병은 어때요? 합병은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는 합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할과 합병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예요? 68페이지. 자, 68페이지 보니까 4번에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 자, 지적 청량은 뭐 올해 만약에 다 봐봐요. 올해 몇 회예요?
37회죠. 근데 35회는 지적 정량은 하나도 출제가 안 됐어. 자, 근데 36회 때 작년이죠. 자, 작년에는 뭐예요? 세 문제 또 출제가 됐다고. 만약에 36회 때 이거 출제가 안 됐으면 37회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36회 때 출제됐으니까 뭐예요? 37회도 역시 똑같은 문제. 지적 정량 테마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제목 옆에다. 자, 지적 정량이네요. 일단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지적 정량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지적 정량의 개념을 찾아서 자기가 줄을 딱 끊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포인트를 잡으라고.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적학청 정량 및 재조사 정량은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한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제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이게 나올 때, 지적 정량이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을 말하며, 지적학청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은 제한한다. 어때요? X. 제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에다 행간변 딱 넣어놓고요. 자, 이제 개념을 이번 사파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해도 돼. 그리고 감각을 좀 익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딱 뭐예요? 4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잡아봐요. 노마에 가면 무슨 법이에요? 노마법이죠. 그러면 지적 정량이 왔으면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지적 정량의 대상. 자, 작년 지적 정량의 대상이 나왔거든.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을 이렇게 하루 읽고 13개라고 써요. 13개. 자, 테마를 하나 딱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요. 작년에 이제 출제된 게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그러면 뭐예요? 지목이 몇 개예요? 28개죠. 근데 제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그럼 정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의 변동이 없어. 경계. 그렇죠. 그럼 지목 변경은 지적 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작년에 그냥 주워서 먹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조금만 자기가 수업 듣고 조금만 일찍 와서 암기만 되면 어떤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어요. 12문제. 그러니까 지적은 12문제 마음먹기에 달라집니다. 마음먹기에. 그러니까 조금만 해. 근데 등기법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해. 왜? 민법이 안 되면 등기법도 안 되거든. 등기법과 민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특히, 제가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등기법 시간에. 민법책 좀 읽고 오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자랑해. 저 민법 정책 읽어왔는데요. 속으로 막 그래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민법책 어디를 읽어오라는 거예요? 물권법이야, 물권법. 물권법이 되면 등기법도 자연스럽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등기법, 민법 밀법 읽어오세요. 그랬더니, 민법 정책 읽어왔어요. 가슴이 터져요, 터져. 가슴이 터지니까 어때요? 오늘 또 저녁에 또, 8시, 9시에 또 장례식장에 가야 돼. 요즘 많이 돌아가십니다. 많이 돌아가셔요. 왜 그럴까요? 지금 카톡에 온 게 돌아가신 분이 10분이 넘어. 10분이 넘어. 그러니까 요즘 온도가 갑자기 높았다가 낮아져 버리면 혈압이 터지거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걸 이해를 못했어.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혈압이 올라가거든. 이게 혈압 자체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요거 이제 확인해 놓고.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논점이 나와서. 두 번째는 봐봐요. 어뢰 절차. 그렇죠. 그러면 지적 정량의 어뢰 절차니까 어때?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외워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논점이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기준점. 네 번째가 뭐냐? 자, 지적 정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서 해야죠? 적부 심사. 그래서 적부 심사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적부 심사.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정량이 그러면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세 문제가 출제되거든. 근데 테마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니까 지적 청량처럼 쉬운 데가 없어. 4개. 그러니까 1, 2, 3, 4, 4개 테마인데 3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하면 지적 청량 3문제 다 맞춘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대상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 여기 절차. 여기 뭐예요? 점. 여기 뭐예요? 심사. 방법이 없죠. 말하는 소리. 해오라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자, 빨리 되는 사람은 요령 있게 온다고, 요령 있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부터 하나씩 나가보자고. 지적 정량의 대상 몇 개? 13개. 13개를 어떻게 와야 되느냐? 좀, 그러면 가볍게 가요. 그러면 13개니까 어때요? 13번 읽어보면 저절로 외워져. 어려워진다고. 자,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생태. 생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이에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탕이 아니에요. 연포탕이에요. 연포탕. 그럼 결론적으로 연포탕만 하나 알면 돼. 키워드를 잡아서.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그럼 출발해 보자고. 그래서 68페이지네요. 자, 68페이지 보니까 지적 정량의 대상이 나오네. 가로 1번 봐봐요. 뭐가 보여요? 복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복구 청량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가로 2번에 뭐가 보이죠? 신규 등록이 보이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 청량. 신규 등록에다 줄 닦아놓고 3번에 뭐가 보여요? 등록 전환 청량이 되네. 4번은 분할이네요. 자, 5번과 관련돼서 5번은 바다 줄잖아 봐요. 바다는 한자로 본체 뭘까요? 해죠, 해. 그래서 해면성 발서 청량. 자, 6번에 뭐가 보여요? 축적 변경 줄 쳐놓고 축적 변경 청량. 7번은 정정이 보이네. 그래서 정정 청량이 되네요. 자, 그러면 8번에 도시개발사업 요걸 조심하라고.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별표가 5개인데 특히 조심할 거는 가로 8번 도시개발사업 이걸 조심하라고.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갔다 뭐가 될까요? 지적 가점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면 돼. 자, 가로 부분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수행한 검사 동그라미. 검사 들어갔으니까 무슨 청량? 검사 청량이야. 자, 그러면, 자, 10번에 지적 기준 동그라미.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기초 청량이 돼요. 자, 그러면 11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경계 동그라미. 경계, 보건 동그라미. 그래서 요 합쳐봐요. 경계, 보건 청량이 됩니다. 자, 가로 12번과 관련돼서 현황 동그라미, 현황이 들어갔으니까 지적 현황 청량이야. 자, 그러면 가로 13번 보니까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무슨 청량이 될까요? 지적 재조사 청량. 그냥 13번 읽으면 돼, 읽으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복구가 들어가서 무슨 청량? 복구 청량. 합병이 들어가서. 문제가 합병이 제일 많이 출제됐다고. 합병 청량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출발해 볼까요? 축적 변경이 들어갔어. 축적 변경 청량. 등록 전환이 들어갔어. 등록 전환 청량이 되는 거야. 등록 전환 청량. 자, 지적 기준점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 지적 기초 청량. 기준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 이성 기준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집어넣는다고. 연속 지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돼. 그러니까 13번을 읽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봐봐요.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자, 그 위에다 써요. 지적. 자, 여기 뭐가 보이죠? 확정, 요거는 현황, 달라. 그죠? 근데 시험장관은 같이 글씨가 보여요.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지적 확정이냐 현황이냐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튀어나오고요. 현황은 뭐예요? 현황 청량이 돼. 현황 청량이 돼. 근데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최근에 이제 여기 아까 뭐예요? 34회. 자, 35회, 36회, 37회. 올해 37회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35회는 출제가 안 되고, 36회 세 문제 출제되고, 34회 때는 뭐가 출제되느냐?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을 찾아봐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현황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뒤에 도면 형광펜잖아요. 뒤에 도면. 자, 가로 12변에 현황을 도면에 쳐줬죠. 자, 도면을 줄을 딱 끊어라고. 이걸 뭘로 장난 쳤느냐? 지형도라고 장난을 쳤어. 지형도. 자, 봐봐요. 지형도. 이걸로 장난 쳤어. 우리 도면에는 뭐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가 있거든. 그 도면을 뭘로 장난쳤어요? 지형도. 지형도는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공법. 지형도면을 배우죠. 그럼 지형도는 뭘까요? 지형도는 개발적 측면이야. 개발. 그러면 도면은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 거죠. 관리. 그러니까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은 그냥 주워 먹고 와요. 주워 먹고 온다고. 그러니까 지형도라는 것은 우리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 지적 파트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만약 문제에서 지형도가 나왔다. 무조건 X 볼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 센스를 부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렇죠. 13개.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69페이지 네모 2간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의 구분과 뭐가 나오죠? 방법이 나와. 자, 9번은 거기에다 구분 줄 쳐놓고 이렇게 딱딱 정리정돈을 해놓으라고. 자, 구분과 관련돼서는 자, 기하고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어.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어요. 자, 거꾸로 읽어볼래? 구분 그러면 뭐 읽어봐요. 거꾸로. 세기, 그쵸? 세기.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 몇 개예요? 13개잖아. 그러면 이것도 봐봐요. 어떤 사람은, 자, 우리 13 그러면 뭐예요? 13일의 금요일. 그러면 재수 없잖아. 그죠? 서양처럼 서양거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연상 기법을 사용하는 거. 그러면,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기초 청량 하나. 자, 세부 청량 12개. 합치니까 몇 개? 13개가 되는 거야. 그런 틀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기준점이 들어갔다. 무슨 청량이죠? 기초 청량이죠.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무슨 청량? 세부 청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구분을 딱 정리정돈을 해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방법이 나와요. 자, 방법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청량도구라고 써놔요. 청량도구. 자, 길거리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이렇게 산발이가 돼 있어서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여기에 평판 청량이 돼. 평판.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놔. 전자 평판 청량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만환경처럼 들고 다녀요. 요거는 딱 보면 좌표가 그려져 있어. 좌표 청량. 즉 경의의 청량이라고. 경의의 청량. 경의의 청량. 자, 인공위성으로 적어서 무슨 청량이 될까요? 이산 청량. 사진을 찍어서 사진 청량. 그러니까 이럴 것도 없어. 그런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센스가 없어서 그냥 눈 감고 해온다고. 무슨 거게? 전파를 써서 전파기 청량. 간파를 써서 강파기 청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묘기가 하나 출제된 게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청량 방법이 아닌 것.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엄파기. 없어. 엄파기는. 얼마나 문제가 졸렬한지 아세요? 자, 2차 떨어졌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야.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해요. 2차를. 그러니까 말은 안 해. 아유, 2차 정말 점수 안 나온다. 그러면 뭐 판단을 안 해. 지금 뭡니까? 자꾸 수업이 빠지죠. 2차 과목에. 왜 빠질까요? 자, 1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 지금부터 감각을, 자꾸 기계의 감각을 익혀놓으라고. 그리고 동차 합격하려면 지금 시작하면 1, 2차 동차를 합격할 수 있다고. 일단, 맨날, 그래요. 뭐에서 빠지고, 그쵸?
그러니까 수업 일수하고 뭐예요? 수업 일수하고 학교 일수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하고 점수 폭은 비례합니다. 자꾸 먹으면 살이 쪄요. 머리를 쓰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고픕니다.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찐다고. 옛날에 나 뭐라고 있죠? 국회의원 나 뭐 있죠? 뚱뚱했어. 이게 뭐 일종의 무슨 살일까요? 이게 고시살이거든. 고시살. 고시살은 빠져요. 싸져요. 고시살은 빠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먹다 보면 뭐 자꾸 혈액순환도 되고 좋아요. 좋아요. 머리를 쓰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청량 방법 걸어봐. 청량 도구다. 상상을 해. 자,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찍었다. 무슨 청량? 이성 청량. 사진 찍었다. 사진 청량. 사진 청량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도 줄 한번 딱 깔아봐요. 자, 그러면 평판. 전자평판. 전자평판 청량은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왜 별표 하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경위 청량, 그러면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전파기, 강파기 청량, 사진, 이상 청량, 요거만 줄 알면 돼. 예전처럼 이제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 행태를 잘 보라고. 자, 지적 청량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뭘까요? 상식으로 보면 이상 청량 같죠? 거기에 걸리는 거야.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은 전자평판 청량이야. 그래서 전자평판 청량을 하나 별표를 딱 해놓으라는 거야. 자, 69페이지. 자, 요즘 뭐 우리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뭡니까? 자, 69페이지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저희 세대 때 초등학교 때 졸업 선물이 뭐였을까요? 요즘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선물 주죠? 뭐 줘요, 요즘은? 자, 그러면 초등학교는 뭐예요? 초등학교 제2세대는 뭐예요? 요거 주더라고. 만년필 아니면 또 하나. 지구본을 많이 받았어. 저도 졸업할 때, 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구본을 받았어. 지구본. 자, 지구본을 한번 봅시다. 자, 지구본이 요거예요. 자, 요 동근 거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뭘까요? 경도야. 요거 뭘까요? 이도야. 자, 경도하고 이도가 만났죠? 이게 좌표야. 그래서, 그러면 경이의 청량은, 자, 요 말은 경도 이도라는 뜻이야. 그러면 경도 이도가 만나니까 뭐가 형성이 되죠? 좌표야.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토지 이동 전에 뭘 배웠죠? 지적 공부를 배웠죠. 지적 공부는 몇 종류가 있어요? 8종류가 있죠. 그러면 좌표가 들어간 게 뭐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청량이다? 경위의 청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위의 청량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선생님, 저는 뭐 외운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써놨죠. 자, 집사람이 우인중개사 학교 병을 얻어서 뭐예요?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나요? 뭐 까먹고 이제 거기에서 욕까지 하더라고. 막 옆방에 있는데 자기 자신은 욕을 에이씨 또 까먹었네. 에이씨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자꾸 까먹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눈탱이 나요.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좌표. 요거 뭐예요? 경도, 이도. 그래서 뭐예요? 좌표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그죠? 요거 뭐예요? 포인트? 좌표. 요것도 뭐예요? 좌표. 그래서 전자 평판 청량하고 경위의 청량은 뭐예요?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청량 방법은 안 나와. 근데 간접적으로 이제 지문에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눈팅을 해놓으라는 거야. 자, 지정을 한번 넘겨보자. 자, 제2절 지적 청량에 뭐가 나오죠? 절차가 나오네. 여기 이제 의뢰 절차거든.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초공사가 좀 돼야 돼.
자, 지적 역량 수행자, 그죠? 수행자. 자, 지적 역량 수행자가 뭐냐? 요걸 잡아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적 역량 업자. 자, 지적 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고 이제 수업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어제 뭐 깜빡 졸아서 올해 뭐 졸았는데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다시 회의해가지고 또 동탄으로 갔어요. 또 깜빡 졸았는데 그랬더니 뭐 차가 끊겨서 SOS를 쳤어요. 야, 나 동탄이다. 동탄이야 이 시간에. 졸다가 뭐 얼마나 심하게 잤으면 또 저렇게 되냐 피곤하면. 그래서 다시 돌아갔더니 다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야, 택시 타고 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뭐 다시 서울역으로 해서 내려야 되는데 다시 동탄으로 가요. 아, 얼마나 짜증나든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제 동탄 수업을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대한지적공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들어보면 뭐예요? 들어본 사람은 뭐예요? MZ세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한지적공사. 저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서, 뭘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여기 봐봐요. 이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제 수업을 하는데. 이름 봐봐요. 유열, 알아요? 유열 알지? 몰라요? 이야, 완전 신세대네. 이 가수죠, 유열이. 그죠? 자, 유열이 뭐 사망 선고 받았죠. 왜? 폐섬유화. 폐가 섬유화 되는 거야. 폐가 뭐예요? 폐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굳는 거야, 폐섬유화. 폐섬유화가 뭐예요? 거진 섬유화가 됐으니까 뭐예요? 사망 선고야,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폐가 뭐예요? 폐가 섬유화되면 어때요? 숨이 차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섬유화. 폐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감기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게 폐를 침투하거든. 그래서 감기 이런 것들 나름대로. 자, 유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대한지적공사 모르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뭐가 있어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뭐에 암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청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청량 수행자 줄잖아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 동그라미. 자, 한번 봐봐요.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지적청량은 지적소관청에게 의뢰한다. 어때? X.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라. 자, 다만 동그라미. 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다만은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고. 자, 지적청량이 대상 몇 개예요? 13개죠. 13개 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 봐봐요. 뭐가 있죠? 검사청량.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지적청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 지적소관청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해야 돼? 선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이해를 하고 해오라고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학생이고 지적소관청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숙제검사는 선생이 해? 학생이 해? 선생님이 하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검사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봅시다. 지적청량 대상 중에서 자, 지적재소자 청량 있었죠. 그럼 봐봐요. 요거는 학생, 지적소관청, 선생.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이 돈 많아요? 선생이 돈 많죠. 그러면 지적재소자 청량 얘한테 뭐예요? 의뢰할 수 없다. 이게 지적재소자 청량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개가 있어. 뭐예요? 검사청량과 뭐가 있다? 지적재조사 청량. 그걸 거기 옆에다 딱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해를 했으면 이제 속전속결을 해결해 버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 재조사 정량에서 재. 자, 그 다음에 검사 정량에서 검. 그걸 읽어봐요. 재검이. 재검이는 어때? 의뢰할 수 없다. 두 개가 시험에 출제해요. 그래서 과거에 봐봐요. 최근에 그러면 30몇 회죠. 다음 중 지적 정량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재검. 그죠. 재가 뭐예요? 재조사 정량. 검, 검사 정량. 우리가 사실 암기 안 하고 충분히 뭐에 끌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1번 문제, 가로 1번 조문은 이렇게 출제된다고. 자, 지적 정량 수행자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 정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재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은 포함하여 지적 정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어때? X. 그죠? 그러면 하나 딱 해서 재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 정량은 누구한테 의뢰하죠? 지적 정량 수행자한테 의뢰. 근데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재검이. 그죠? 재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최근에 출제됐죠. 그래서, 자,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 자, 지적 정량 수행자가 지적 정량 의뢰를 받을 때 정량 기간 일자 및 정량 수수를 기재한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 출처나요. 언제까지? 따로따로 출처나요. 다음날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자, 이것도 징그럽게 뭐예요? 우려먹은 지문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최근에 출제된 거는 이거예요. 지적 정량 수행자가 지적 정량 의뢰를 받을 때 정량 기간, 정량 일자, 정량 수수료를 기재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골라라. 그럼 뭘까요?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 단답식으로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참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은 뜸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다음날. 다음날을 두 자로 번째 뭘까요? 이 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 길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 자, 당일로 장난을 많이 쳤어요. 다음날은 한자로 번째 뭐다? 이 길. 그렇죠. 자, 근데 요렇게 이제 요즘은 요렇게 장난을 쳐요.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3일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OX, X. 그렇죠.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문제가 뻔해. 2차 과목들은 유치의 극치를 달려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부지런해야 돼. 애우고 쓰고. 그러니까 덜 애우려고 이렇게 뭐예요? 가정 고생을 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자,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장난을 쳤거든. 자, 지적소관청이지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표시 결정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죠. 자, 그러면 지적정량이란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토지의 표시. 누가 정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본질만 해요. 그러니까 요걸 물어본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 정량 수행 계획서 딱 포인트 잡고 언제까지? 다음날 누가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큰 4번으로 가요. 자, 지적 정량의 정량 기간 및 검사 기간 찾았어요. 야, 요게 이제 우리 지적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계산 문제는 15회 때 한번 출제됐고요. 15회 때 한번 출제됐고, 26회 때, 28회 때 출제됐어. 28회 때.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봅시다. 얼마나 단순한지 봐요. 무슨 기간이죠? 영어는 기간.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숙제 검사 시간이 길어. 엄청난 기간이 길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줄쳐놔요.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5일하고 4일을 살짝 바꿔치기 해.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없는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어. 자,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이거 읽어봐요.
자, 어떤 사람은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또 가져와요. 그러면 왜 5일 4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 법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가져와서 저는 속이 막, 어떨 때는 막,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작년 청년 기간이 길다는 걸 알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뭐예요? 길다는 걸 알고, 그러면 문제 형태가 4일, 5일로 출제되겠죠. 그러면 청년 기간이 길다. 그러면 5일, 4일은 어때요? 애워야 되거든. 그러면 법률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애우더라도 봐봐요.